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일 일일 브리핑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의 현 상황은요. 22년 10월, 11월, 12월 혹은 1월 달 그때 느낌과 흡사합니다. 부산도 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락률 한번 보시면 직거래로 높은 하락률이 나타난다. 혹은 30% 이상 하락하는 물건들이 많이 눈에 띈다. 30% 이상 많이 하락하는 눈에 많이 띄죠. 요거 대구도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었거든요. 47% 이렇게 하락하는 재건축 관련된 물건 47%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연식이 좀 됐다, 좀 외곽이다 하면 거의 35% 가까운 하락률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1층 40%, 이런 것들 공시지 1, 2, 3층 40% 하락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3억 이하, 3억 이하 아파트들은 무지막지하죠. 하락률이 35%, 40% 이렇게 우습게 나올 정도로 하락률이 무지막지합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나서 그 추후에 부산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평균적으로 35% 정도 하락하는 느낌. 살벌하지 않나요? 부산은 비켜갈 것 같나요? 과거에 비켜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니더라. 하락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이더라.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고 한 달 후에 어느 정도 돈이 신청되었는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의 40조 중에 17조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는 아직까지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이쯤 되면 나올 때도 됐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신청했더라. 이것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 이런 뉴스가 나올 법도 했는데요. 지금 그 뉴스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신생아 특례 효과 없죠. 부산의 하락률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지난주보다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몇 년째. 그 2년을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쿠팡 이용하실 때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실 때는 컴퓨터로 보시면은 영상 아랫부분에 여기 링크 눈에 보이시죠? 네,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모바일로 보실 때는 더보기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제작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와서 이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밍크 모자, 요 부분, 요 뒷모습만 봐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일본 배우죠. 일본 AV 배우. 예, 대구의 서문시장이라는 곳에 와서 밍크 모자라면서 2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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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2만원이 아니고 이 모자 한 개 20만원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가지 논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알리로 가봤습니다. 알리로 가보니까 2만 5천 원 하더랍니다. 이거 깎아서 13만원 주고 샀을 거예요. 아마 깎아서. 깎은 게 깎은 겁니까? 예, 모자 4개, 5개 살 돈. 알리로 가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뭐 식료품이나 애들 책이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은 쿠팡. 근데 단순한 공산품이다. 어차피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뭐 알리나 테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출산율가 견주어서 한 해 물량 11,500개, 11,000명 정도 결혼하니까 24년, 25년 입주 물량, 25년 입주 물량 공급 부족론 가지고 오지 마라. 가지고 오지 마라. 매도 물량 쌓인 것만 해도 2030년까지도 끄떡 없겠더라. 1년에 만 쌍이 결혼한다. 그러면 아파트도 10,000개면 되겠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4년, 25년 2개만 퉁쳐놓고 봐도 문제 없네. 근데 지난 몇 년간 계속 초과 공급 상태였죠. 미리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들인데 이미 초과 공급 그동안 많이 되었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오늘날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 아파트 입주 다 하고 나면요. 부산의 아파트 93만 개입니다. 예. 대전 엑스포 언제 했다고요? 네, 93년도. 93만 개.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쿠팡 알리 이용 감사하고요. 자, 그 전까지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규제의 시작이다. 규제의 시작이다. 부동산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된다. 200조 이거 무슨 재주로 살리나요? PF 200조 무슨 재주로 살리나요?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매도 물량은 53,700개. 53,700개. 일주일에 1%씩 늘어나는 패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물량은 감소하다가 지금 정체 시기를 보이고 있고요. 월세 물량도 정체 시기, 전체 임대 물량도 정체되는 시기, 연초 대비 임대 물량은 10% 정도 줄어들었다. 지금 1월달, 2월달이 임대 거래는 거의 피크죠.
네, 그때 이후로 거래는 조금 꺾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71건 있었고요. 1973건의 거래량이죠. 근데 여기서 힐스 연산 65건의 거래가 가해졌기 때문에 1월의 거래량이 저렇게 나와졌다고 보면은 1월의 실질적인 거래량은 요거죠. 65건을 제외하고 나면 한 1900건 수준.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1900건 수준이면 12월과 11월 요 중간 정도의 거래량 정도 나와졌다. 2월의 거래량은 한 1600건 정도 예상하고 지금 바라봅니다. 현재 1100건 수준에서 1600건 수준으로 갈 것이다. 1300건 수준에서 1800건, 1000건에서 1500건. 지금 거래가 거의 한 70% 정도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1100건이라는 거래량이 그렇게 견주어 보면 자, 500건 정도 추가되면 16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1600건, 1600건. 이렇게 갈수록 안 좋아지는 흐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면 오늘 제목에서 언급했고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대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근래 또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직거래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월의 거래량 제가 지나갔네요. 2월의 거래량 요 직거래 요거 좀 높아지고 LH에서 구입하는 것 때문에 직거래가 한 60건 정도 늘어났고 그거 제외하더라도 직거래 비율이 다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1세트 이진 베이시티 아파트 59평형 11억 8천 평당 2천만원? 네, 평당 2천만원 정도 되네요. 요 한창 때는 국평도 11억, 12억 분양권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중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부산 지역도 여기 최근에 거래 가격 보시면 고점 대비 비싼 아파트는 괜찮아. 뭐 양극화가 심해지면 비싼 아파트는 괜찮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30% 이상 하락하고 그나마 하락률이 조금 적게 비춰진다. 6억 이상 아파트 여기 위에까지 오늘 12건의 거래. 이거 생각보다 제법 있었습니다. 20%. 광안자에는 30%, 25%, 30% 이렇게 하락률이 그전에는 요런 숫자가 앞자리에 8자가 나타나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7자가 나타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마저도 평균적으로는 3, 4개월 전까지는요. 여기 6억 이상 아파트들의 하락률이 20% 정도로 느껴졌거든요.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평균적인 하락률은 한 25% 정도로 느껴지죠. 고가의 아파트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6억 이상 아파트들이 힘을 못 쓰면서 같이 힘을 못 쓰는데요.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25% 정도 느낌이 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 27% 정도 하락하는 느낌이 나네요. 평균적으로 그 아래 단이 조금 더 많이 하락률이 조금 더 커 보이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3%, 20%, 25% 이렇게 견적보면 퉁쳐보면 여기도 한 25%그 이상의 느낌 나죠. 가격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락률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울산은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2% 정도 하락 느낌 나요. 울산은 완전히 딴 나라 느낌이 납니다. 울산 지역에 연간 결혼하는 건수는 4,000건, 공급 물량은 3,000개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부산에는 결혼이 만, 신규 입주는 뭐 13,000, 14,000 이런 식이니까 이 공급이 초과 공급 그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은 대구에 닮은 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3억 쪽 언저리로 내려오니까 34%, 42% 이렇게 낙폭이 조금 커지는 것도 보이고 오늘 아까 대구 사례 보셨다시피 3억 아래로 내려오면 저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당 거래대금 70% 정도 되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도 과거에 특례가 종료된 이후에 변동이 있었고 6억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조정이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작년 이후로 3억 이상 비중이 높아진다. 그 전에 심할 때는 이게 70, 80%, 거의 70% 정도가 3억 이상이 거래되던 것이 3억 미만이 70%였던 것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 6억 이상 거래 300건. 다시 300건 돌파했었네요. 1월달 거래량 300건을 돌파했었네요. 근데 지금
아파트 50% 정도 수준 거래된 것이 아니고 70% 정도 수준 거래가 되었거든요. 다시 300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월달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던 대형 평형들의 거래가 많이 끼어들면서 거래가 은근히 힘을 받았네요. 이게 계속 힘을 받는다면 또다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지만 힘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지금 거래가 70% 정도 되었는데요. 연제구 여기 거래가 2월달 그거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LH 관련돼서 거래가 많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2월달 거래가 딱히 1월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곳은 잘 없을 것이다. 네, 해운대구도 보면 지금 50% 신고된 것이 아니고 70% 신고된 상태거든요.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죠. 동래구도 마찬가지. 수영구는 거래가 자체가 많이 없긴 하네요. 수영구는 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 정도로 나와주겠네요. 분양권 신고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려 봅니다. 이렇게 장기간 시스템이 마비된 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1월달 굉장히 양호하다. 하지만 이 초록색 예년의 평균 흐름을 보는 거죠. 갈수록 거래량은 떨어진다. 매물이 줄어들던 매물이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매물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가격 오름폭은 좀 제한받을 수 있다. 자, 일평균 신고되는 전세 거래 건수 보면은 2월달 접어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3월달에는 거래가 아마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관측해 봅니다.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빠지네요. 뭐 2억 4천까지도 근접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쭉 계속 빠진다면 집값은 그냥 하향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집값 수준이 유지된다면 일단 역전세에 대한 문제는 올 가을, 늦가을쯤 되면은 이제 역전세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네요. 역전세 해소되면 집값이 오르나요? 전세값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는데 전세 DSR 시행하는 것도 무서워서 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해버리는 마당에 하여튼 정부의 이상한 정책,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